거대한 덩치에 하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한 손에는 마체테를 들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무시무시한 살인마 제이슨 브이스.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의 메인 빌런으로 할로윈의 마이클 마이어스,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크루거와 함께 슬래셔 무비를 대표하는 3명의 살인마 중 한 명이다. 그리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극강의 살인마 제이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 일라이스와 파멜라 사이에서 태어난 제이슨.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흉측한 외모와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제이슨이 11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는 크리스탈 호수가 있는 캠핑장으로 소풍을 갔지만 동급생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제이슨은 호수에 빠지고 만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제이슨. 하지만 캠핑장에 있는 그 누구도 제이슨을 도와주지 않는다. 심지어 근처에 있던 캠프 지도 학생 2명은 성관계를 하느라 어린 제이슨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었다. 제이슨이 죽은 후로부터 얼마 뒤 당시 부주의했던 2명의 캠프 지도 학생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데 그로 인해 크리스탈 호수 캠핑장은 문을 닫게 된다. 그 뒤로도 몇 번 개장하려 했지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다시 폐쇄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제이슨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여겨 그곳을 공포의 캠핑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시간이 흘러 캠핑장을 다시 개장하였으나 그곳에서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범인은 제이슨의 어머니 파멜라로 과거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 캠핑장에 놀러온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거. 결국 1편의 주인공 앨리스에게 파멜라는 죽임당한다. 1편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파멜라가 죽은 날은 6월 13일 금요일로 제이슨의 생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13일의 금요일 1편에서는 파멜라가 사람들을 살해하는 동기로 어린 제이슨이 잠깐 등장하며 영화는 마무리됐으나 1980년에 개봉된 1편이 55만 달러의 제작비로 대략 5,9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전 세계에 데이트를 쳤고 그리하여 속편이 제작되었으니 13일의 금요일 2편부터 본격적으로 제이슨이 등장한다. 1편에서는 11살의 제이슨이 익사한 것으로 나왔지만 어째서인지 멀쩡히 살아있는 제이슨. 어머니 몰래 살아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신병에 걸린 파멜라가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두고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오컬트 요소가 강해지며 좀비 악령이 되어 계속 부활하는 제이슨의 특성으로 인해 1편에서 어머니 파멜라의 죽음 이후 복수를 위해 부활했다는 팬들의 의견 또한 적지 않다. 아무튼 2편에 등장한 제이슨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무시무시한 외형의 하키 마스크 살인마가 아닌 하얀 두건에 눈 구멍을 뚫어 착용한 나름 인간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영화 2편의 막바지에서 제이슨은 치명상을 입고 죽은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할리우드의 자본용으로 되살아난 그는 시리즈 3편부터 불멸의 제이슨이란 이명이 붙게 된다. 4편에서는 정신나간 소년 토미에게 난도질을 당하는데 4편의 제목이 파이널 챕터인 만큼 제이슨은 정말로 죽었다. 그것도 어린 소년에게. 그렇게 토미는 새로운 제이슨이 되는가 싶었지만 그 뒤 5편에서는 가짜 제이슨이 나오고 역시나 어른이 된 정신나간 토미에게 죽임당한다. 그런데 13일의 금요일 6편에서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하던 토미는 제이슨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의 묘지를 팠고 그렇게 제이슨의 시체에 쇠창살 하나를 박아놓는데 그때 번개와 함께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부활하는 제이슨. 이렇게 6편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강력한 제이슨으로 재탄생한다. 그리고 학살을 시작하는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제이슨을 막을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7편에서는 초능력을 사용하는 여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제이슨을 이기는가 싶었지만 역시나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 오래전 여주인공이 미숙한 초능력으로 호수에 빠뜨려 죽였던 아버지가 나타나 제이슨을 쇠사슬로 감아 물속으로 데려가며 그를 호수 아래에 봉인시킨다. 시간이 흘러 8편에서 젊은 커플이 타고 온 요트에 다시 그 아래 케이블을 건드려 합선을 일으키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제작사 놈들의 뇌절인지 합선으로 생긴 전류로 인해 또다시 부활하는 제이슨. 그렇게 배를 타고 숲을 벗어나 이번에는 뉴욕 맨해튼에서 학살을 시작한다. 기존 시리즈와 다르게 어딘가 얌전해 보이는 제이슨은 복싱부 소속인 줄리어스 가오와 맞짱을 뜨는데 심지어 그의 주먹을 얌전히 다 맞아준다. 하지만 제이슨의 펀치 한 방에 가오의 목이 날아가 버린다. 8편 후반부에서 제이슨은 주인공 레니를 쫓아 뉴욕 하수도까지 따라왔고
숨어있던 레니가 하수도에 있던 독성 폐기물을 제이슨에게 붓는데 기존 시리즈와 다르게 어딘가 조잡한 느낌이 나는 제이슨. 울부짖는 사운드 또한 어디 괴수 영화에서 들릴 법한 소리이다. 하지만 죽지 않고 레니를 따라왔고 물이 차오르는 하수도에서 과거 익사했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결국 제이슨은 죽게 된다. 또다시 13일의 금요일 9편이 제작되고 이번에는 악령인지 괴물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에이리언 같은 크리처가 등장하는데 그 크리처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제이슨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스토리로 돌아오게 된다. 당시 제이슨을 쫓고 있던 FBI는 그를 찾기 위한 전담 요원들을 뽑았고 그렇게 무자비한 사격으로 제이슨을 걸레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역시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제이슨은 죽지 않고 사람의 몸을 옮겨 다니며 부활한다. 여기서 크레이튼 듀크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은 제이슨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 방법은 제이슨의 혈육만이 그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제이슨 혈육의 몸은 제이슨이 완벽히 부활할 수 있는 조건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과는 다른 이상한 설정들이 덕지덕지 추가된 9편이다. 영화 막바지에 죽은 제이슨의 혈육 다이애나의 시신을 통해 완벽히 부활한 제이슨. 또 다른 제이슨의 혈육 제시카는 제이슨과의 사투 끝에 신비한 힘이 담긴 단검을 제이슨에게 꽂는데 성공한다. 그렇게 제이슨은 지옥으로 끌려가며 진짜로 최후를 맞이했지만 9편의 엔딩에서 뜬금없이 나이트메어 프레디의 손이 나오며 영화는 끝이 나는데 이 떡밥으로 인해 이후 프레디 대 제이슨의 영화가 나올 수 있게 된다. 희대의 망작 또는 괴작으로 불리는 10편. 스토리는 이렇다. 크리스탈 호수 캠핑장 옆 세워진 연구소에서는 그의 죽지 않는 능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다시 깨어난 제이슨이 연구원을 학살하였고 로안에 의해 다시 꽁꽁 얼어붙게 되는 제이슨. 44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얼어붙은 제이슨과 로안을 발견한 사람들. 당시 지구는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주로 떠났고 다른 인류 식민지에서 지구로 찾아온 사람들이 제이슨과 로안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우주선에 실어 우주로 나오지만 역시나 깨어난 제이슨이 학살을 시작한다. 그래도 445년 후의 미래인지라 강력한 안드로이드가 제이슨을 처리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제이슨은 포스터 속 그 괴물 우버 제이슨으로 재탄생한다. 진짜 역대급 제이슨. 우주선 폭발 속에서도 살아남아 어떤 행성의 대기권에 떨어졌고 그렇게 몸이 모두 타버려 가면만 남긴 채 사라지고 만다. 제이슨이 떨어진 행성은 과거 지구인들이 테라포밍에서 살고 있는 제2의 지구이다. 이렇게 뇌절에 뇌절을 더한 시리즈는 끝을 내는가 싶었지만 2009년 기존의 스토리를 리부트시킨 13일의 금요일이 제작되며 새로운 시리즈를 예고했으나 여러 사건으로 인해 제작이 무산되고 거기에 2016년부터 시작된 저작권 법정 소송으로 인해 제작이 무기한 연기되며 사실상 2009년 작품이 시리즈의 최종 작품이 되었다. 2025년 새롭게 리부트된 단편 영화 스위트 리벤지가 공개되었는데 이 작품은 제이슨 유니버스를 알리는 첫 작품으로 덕지덕지 붙은 이상한 설정을 버리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묵직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제이슨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TV 시리즈와 만화, 소설 게임 등에 등장했던 제이슨 vs. 다음 영상에서는 제이슨의 라이벌 프레디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